아래 링크 하단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 행복나눔 가족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자, 주말인데요. 자, 전국적으로 비와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방에는 비가 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눈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굉장히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예, 이번 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가 미장도, 예,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우리 또 한국의 한은 총장 다 동일하게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되었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그 시점이 상승하는 어떤 출발점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경기가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어떤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주가는 상승 방향으로 추세를 틀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 자리는 현재 이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저항대에서 이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 방향 결정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우리가 명절 보내기 전에 여기 자리 이제 고점까지만 상승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명절 전에 재미있는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구간에서 만약 현재 자리에서 지지를 하면서 하단으로 떨어진다면은 명절 전에는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면서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자, 주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예.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제 이게 한컴위드라는 종목입니다. 한컴위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지난 주말에 한번 방송을 드리면서 사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점에서 사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때 챙길 수가 있었고요. 또 이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수해도 금요일날 15% 상승한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예,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고, 핌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은 조정을 다시 또 받고 있지만은 또 상승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모아 오셨던 분들은 여기 고점, 네, 21%까지 상승을 했네요. 예,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거의 30% 정도 가까운 수익을 챙겼겠죠. 예, 이겁니다. 그냥 한 종목 사서 일주일에 30%를 챙긴다. 작은 수익일까요? 큰 수익일까요? 한 1000만원 정도 매매를 해서 100만원 정도 매매를 해서 30%면 30만원이고, 1000만원 정도 매매를 해서 300을 벌었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확천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1000만원을 투자해서 300만원을 벌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어떤 상황에서 1000만원을 투자해서 300을 벌었다. 어떤 일을 하면 300만원을 벌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PJ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갔죠. 사고 팔자라고 했습니다. 사고 팔자. 여기서도 사보자라고 했고, 이날도 26% 상승했고요. 여기서도 사보자고 했고 20% 상승했습니다. 1000만원씩 샀어도, 예, 400만원은 벌었네요. 예. 뭘 해서 일주일 만에, 이것도 한 4일 만에 400만원을 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리파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모아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19% 상승을 했죠. 예,
지금은 매수하지 마세요. 지금은 11선을 이탈하게 되면 재미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11선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근접을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예. 자, 로보로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뭐 이렇게 추천을 이런 자리에서 사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이날 저점에 사신 분들은 이날 고가에서 매도도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예. AI 관련주 뭐 제가 오늘 그 따로 이제 휴림 로봇 이런 것들 예. 뭐 좀 보여드리겠지만 유진 로봇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좀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리기 뭐 하고요. 이거 이제 SDN이라는 어떤 종목인데 SDN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랜만에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3,300만 주 정도 터졌습니다. 예, 그리고 뭐 종가는 18%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8%를 마감을 했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요. 이게 지금 거래량이 빡 터지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그 다음날 확 줄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떤 패턴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수급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예, 뭐 기관하고 투신하고 깔짝거리면서 들어왔지만 이 친구가요.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패스합니다. 근데 이 저가 있죠. 이 저가 자리를 지지해 주면서 시초가 마이너스에서 놀다가 분차트에서 놀다가 자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 시초가입니다. 이게 시초가라고 생각을 합시다. 보합권입니다. 보합자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살짝 내려요. 뭐 마이너스 1%, 2% 정도 내렸다가 뭐 0, 5%, 7%, 8%까지 내리게 되면은 패스죠. 뭐 종목 이거 말고 살 게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 2% 정도 내렸다가 추가적으로 내리지 않고 지지해주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살짝 고개를 쳐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어떤 저항 자리, 분차트에도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저항 자리를 뚫으면서 붉은색 막대기에 수급이 붙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러면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정도 내려서 이런 5일선 자리마저 이탈을 한다면 매수는 패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자, 일신석재라는 거, 뭐 리튬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힘이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강하게 들어왔고요. 뭐 지금 당장에 사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줄 겁니다. 옆으로 빵켓처럼 행보를 할지 아니면 계단식으로 조정을 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지켜보면서 45분 차트를 보면서 이런 21선을 뚫고 오는 자리에서 배팅을 하시고 상승할 때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해인 같은 경우에도 뭐 재건주로 해서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인데 최근에 상승했던 요인은 국내에 이제 리튬 매장이 있다 한 6곳 정도 그런 어떤 걸로 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왔다. 조정 시에는 조정 끝자리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밑으로 훅 밀리는 것보다는요. 뭐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서 바로 한 번에 쏴버리지 않을까. 단기로 그때는 훅 팔아야 된다라는 것들 명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JST나 이런 종목들도 뭐 실질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UAE 아랍에미리트 방문할 때
경제 사절단에 이제 포함이 되어서 같이 참석을 한 어떤 소식으로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힘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JSTNA는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북한의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개성공단 관련주라고 하면 뭐 JST나 뭐 신원 뭐 이런 것들 인디에프 이런 애들이 좀 있는데요. 뭐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북한과 어떤 긍정적인 호재거리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뭐 같이 핵 보유를 하겠다라는 어떤 발언을 하면서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좀 말이라도 하자, 만나서 뭐 차라도 한잔 할까 이런 어떤 소식이 나온다면은 뭐 개성공단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강물 그리고 뭐 통일교 일진석재 이런 것들이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걸 참 구경할 수 있겠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요. 뭐 이런 자리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한번 사보세요. 예. 그러면 단기적으로 급등 줄 때 수익 챙기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예. 뭐 브릿지텍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GPT 관련주입니다. 챗 GTP 관련주, 챗봇이죠, 챗봇. 네. 그래서 요런 5일선을 지지해 준다면 한번 사볼 만합니다. 예. 그러면 슈팅 줄 때 단기로 챙기시면 되겠죠. 3분 차트는 그 앞전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비트라인 요것도 지금 금요일날 계속적으로 언급드렸던 종목인데요. 리딩방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우리 저 허도사가. 예, 그리고 바로 10%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내일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저가에서 매수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비트라인 아시겠죠? 예. 그리고 뭐 DOU 이런 어떤 종목들도 있는데 뭐 이 친구들은 뭐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밀려버리면 기다려야 되고요. 지지해주면 한번 사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슈팅 줄 때 한번 챙겨보셔도 괜찮고. 자, 애니능률입니다. 애니능률. 예,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경쟁 시장이 되어야 된다. 국가 독점은 절대 안 된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최근 교육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친구도 뭐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한번 사볼만 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1차트 5일선까지 바짝 붙여서 사서 슈팅 줄 때 단기로 수익을 챙겨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이틀 동안의 강한 매수세가 나온 종목들을 유심히 좀 관찰을 하시고요. 이 친구들이 상승할 때 따라잡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언제 한다? 늘 매수는 조종시 마이너스에 밀릴 때 저점에서 모아간다. 그리고 플러스로 전환되면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너무나 알고 나면 당연하게 쉽다. 예, 아시겠죠? 자, 소니드라는 건데요. 뭐 사실 앞에 있는 이런 저항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한 번에 뚫을 거라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만약에 지지해 준다면 단기로 또 여러분들께 행복감을 줄 수는 있다. 예,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고 힘이 들어온 최근에 리튬 관련주로 해서 힘이 좀 들어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연과 환경인데요. 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도 뭐 건설, 뭐 토목 이런 얘기만 나오면 뭐 급등하는 놈 중에 한 놈인데요. 예. 근데 뭐 이번에 또 뭐 경제 사절단에 같이 비행기 타고 갔다. 예. 그래서 뭐 이 친구도 이렇게 자 지지해주면 한번 사볼만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세 주면 팔면 됩니다. 줄 때 팔아라. 수익을 줄 때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 명심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 중요합니다. 휴림로봇 굉장히 중요해요. 휴림로봇 중요합니다. 예, 이 자리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친구는 전고점을 넘는 슈팅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고점 이 2685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강한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메디프론이라는 종목도 이 친구는 이 자리를 만약에 지지해 준다면 굉장히 지금 장기 추세 하락에서 힘이 들어오고 추세를 상승형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강력하게 쏘고 이런 저항대는 전고점은 돌파하지 못하고 부근까지 갔다가 훅 미끄러지는 어떤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보여드린다면은 이런 자리에 있지만 이번에 이 친구가 힘이 들어오면서 모든 장기 이평선을 뚫어버리는 그런 멋진 자리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이노스메드입니다. 예, 에이즈 치료제. 예.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품목호가 승인 소식이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기도 한데 이 친구도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11선을 지지해 준다면 한번 매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11선을 만약에 이런 자리 1차트 평선 11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21선 바짝 붙여서 이 친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V자 패턴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 금호건설인데요. 금호건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조정은 뭐 받은 것 같고요. 한번 줬네요. 예. 뭐 한번 줬습니다. 이날 8% 줬는데 뭐 이 자리 지지해 준다면은 또 한 번 더 주겠죠. 10% 내에서. 예. 뭐 더 강하게 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뭐 앞에 이런 저항대에 있는 친구들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물려가지고 뭐 호덕대는 이 사람들을 살려줄까 말까, 이 친구들을 살려줄까 말까, 이 세력의 고민입니다. 예, 그런 것들만 좀 아시면 돼요. 맞아요. 뭐 자기네들이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 주가를 상승을 시키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상승을 시키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물려있던 친구들, 여기 물려있던 모든 얼빵한 통사들을 구해줘야 되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데 세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자,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드론 부대 관련주이기도 한데 이런 종목들도 5일선 지지해 준다면 한번 모아가 볼만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일선 지지만 해주고 11선까지 밀린다고 손치더라도 한번 매수해 보면 수익으로 여러분들을 좀 기쁘게 해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콤 같은 경우에도 뭐 실질적으로 뭐 장기 이평선 장기 저항대 자리 1350원 저항대가 이제 근접해 오는데요. 이 친구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수하기는 좀 부담인 것 같고 1차트 5일선까지 바짝 붙여서 한번 지지해 준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웹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예. 쌤님 지루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지루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16%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도 굉장히 지지를 잘 받았고 지금 현재도 지지를 굉장히 잘 받았고 있기 때문에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쁘게 거래량이 정리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자리다 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뭐 종목들은 뭐 이 정도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도 사지 마라라고 했던 그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죠. 예, 카카오 조금 더 좁혀서 보겠습니다.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 카카오는 실질적으로 지금 62,000원에 마무리했는데요. 전고점 가격은 돌파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다시 5일선을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온다면요 조정을 좀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직진을 계속 한다면은
7만 1,000원, 7만 원짜리가 또 다시 저항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뭐 사고 팔고 제대로 사고 팔고 다시 하고 이런 게 안 되는 분들은 그냥 중기로 가져가세요. 은행 적금보다는 낫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한번 봅시다. 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부터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다면 여기 오시면 100% 정도 수익을 챙겼고요. 예, 이 친구도 지금 7만원을 뚫어서 76,600원인데 이 자리에서 이 저항대에서 원래는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는다라는 건데 여기는 이미 이 자리에서 샀거나 이 자리에서 샀던 분들은 이 상단, 이 박스권 상단 자리에 오게 되면 매도를 관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삼봉이네요. 매도를 관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친구가 이 자리에서 상승하게 된다면은 보유하고 가는 거지만 이 친구가 이 자리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권 매매만 알아도 충분히 돈을 버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박스권 상단 그리고 이 박스권 하단이라고 지정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팔아야 되는 자리를 관찰해야 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지지하는 박스권 하단, 매수 관찰 자리, 박스권 하단,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만약에 상승하면 베리 땡큐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는 또 박스권 하단에서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 그리고 상승 시에 또 이런 저항대를 보면서 돌파를 강하게 못 해준다고 생각하고 못 해준다면은 무조건 팔아야 되고 꺾이면 팔아야 되고 이렇게 돌파를 해준다면은 가져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유 나는 이거 저거 싫다 그냥 적금처럼 중기로 가져갈란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요. 뭐 은행 적금 뭐 얼마 줍니까? 연에 5% 정도 이자, 6% 많게는 6% 줘도 실질적으로 그게 뭐 복리도 아니고 맞죠?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을 고점에서 거의 뭐 300%, 400%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300%, 400% 상승을 해서 원점으로 간다라는 얘기보다는 정말 이 친구가 10만 원만 가도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적금을 넣어놓은 것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자산 증식 통장이 빵빵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명절 전 구정전에 남은 한 주입니다. 지수가 저항대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께서는 현금 비중을 높여가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시장을 관찰하면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명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장이 좀 조용해질 겁니다. 좀 많이 지루할 거고요. 그럴 때는 작은 수익도 챙기고 현금을 보유하고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충분히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